안녕하세요. 자, 신, 정치, 그리고 자유의 의지. 이 세 가지 딱 들어보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좀 도발적인 이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인데요.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처럼 신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해서 정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존재까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바로 신입니다. 오늘 다룰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은 이거예요. 신의 진짜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나 도덕 같은 게 아니라 바로 권력 그 자체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논리는 아주 간단해집니다. 이 세상에 권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신도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 신이 곧 권력이니까요. 이건 무슨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수한 힘의 역학관계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신을 부정하는 사상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바로 무신론, 이신론, 범신론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 이론은요, 이들 사이에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론의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전혀 다른 세 가지 사상을 전부 같은 목적을 가진 도구로 본다는 거예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엔 신이라는 절대 권력을 해체하고 그 빈자리에 인간의 지식 권력을 세우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좋습니다. 신이 권력이라면 그럼 인간 사회의 가장 직접적인 권력, 바로 정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이론은 그 기원을 아주 뜻밖의 곳에서 찾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이 이론의 주장은 굉장히 단호해요. 정치는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갈등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탄생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정치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연쇄 반응이 정말 놀랍도록 구체적이에요. 바로 말이라는 단 하나의 기술 도입이 모든 걸 바꿔놨다는 건데요. 말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스케일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커진 거죠. 기존의 작은 사회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걸 통제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조, 즉 정치 권력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의 권력과 정치 권력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영역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우주를 움직이는 보편적인 조절 메커니즘이라는 개념입니다. 가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위날 하나만 가지고는 종이를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칼일 뿐이죠. 제대로 된 자르기라는 기능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반대편에서 맞물려 작용하는 두 번째 날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원리는 줄타기 광대가 들고 있는 긴 장대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양쪽 끝에 달린 무게추가 서로 팽팽하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앙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반대나 대립이라는 건요, 시스템의 결함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핵심 구성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립을 통해서만 기능이 생긴다는 기계적인 원리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구조, 바로 진보와 보수의 대립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진보와 보수는 서로 없애야 할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의 사회라는 거대한 가위를 움직이는 양쪽 날인 셈이죠. 이 두 날이 팽팽하게 맞물려서 움직일 때 비로소 사회적 결정이라는 행위, 즉 자르기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정말 재밌는 51대 49라는 규칙이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한쪽이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그런데 이 이론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해요.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 가장 효과적으로 돌아가는 순간은요, 한쪽이 간신히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을 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의 압도적인 승리는 이 균형 자체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가위의 한쪽 날이 부러져 버리거나 저울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자르거나 무게를 잴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의사결정 메커니즘 자체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자,
이제 이 대립의 메커니즘이라는 틀을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먼저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환경, 유전자, 그리고 속해 있는 집단의 압력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존재니까요. 자, 이제 그 정반대의 문장. 자유의지는 존재한다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선택하고 때로는 외부의 힘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니까요. 자, 여기서 이 이론의 정말 가장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 자유의지는 없다와 자유의지는 있다. 이 두 문장이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완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집단이 누르는 힘과 개인이 버티는 힘이라는 이 두 가지 힘을 그냥 각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건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나를 누르는 힘과 안에서 버티려는 나 자신의 힘, 이 두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그 균형점 위에서 내리는 선택, 그게 바로 자유의지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모두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신의 권력이든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든 심지어는 내 안의 자유의지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원리로 귀결됩니다. 바로 대립하는 힘을 동력으로 삼아서 균형을 잡고 기능을 수행하는 거대한 조절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갈등들은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신호가 아닐 수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기계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기계 속에서 그저 정해진 역할을 하는 톱니바퀴일 뿐일까요? 아니면 이 기계 자체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을까요?